네, 안녕하세요. 거성컴퓨터학원 조석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KPC 자격센터에서 주관하는 CAD 실무능력평가 2급 2024년 1월 23일 출제된 기출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PC 자격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료실에 기출 샘플 문제를 클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의 목록 단추를 클릭을 하셔서 CAD 실무능력 평가를 클릭하고 검색을 누르시면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주르륵 나올 건데, CAT 2급 정기시험 24년 1월 13일 기출문제 항목 클릭, 그리고 이 링크되어 있는 이 zip 파일, 압축 파일을 클릭을 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 안에 문제 파일과 모범 답안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다운로드한 파일을 압축을 풀면은 안에 1교시, 2교시 두 개의 폴더가 이제 나올 건데, 저 같은 경우는 1교시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은 모범 답안도 여기에 있으니까 작업을 다 하고 이제 검도까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열면은 지금 이렇게 PDF 파일로 문제가 열리고, 그리고 CAD를 실행을 해서 작업을 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토캐드 한글 2014 버전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버전이 이제 2023 버전인데 2024 버전까지 나왔구나. 약간의 화면이 인터페이스가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기능은 같기 때문에 뭐 보면서 하시면은 큰 어려움 없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CAD를 실행하시고 나서 처음에 저장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저장 단축키는 컨트롤 S, 아니면 저장을 눌러서 어디에다 저장을 할 거냐, 문서 폴더에 뭐 편하신 대로, 저 같은 경우는 2024-01-13이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먼저 하고, 처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작업들, 저장, 단축키는 컨트롤 플러스 S, 두 번째가 도면층 설정, 단축키는 LA, 세 번째가 문자 설정, 단축키는 ST, 네 번째가 치수 설정, 단축키는 D, 다섯 번째 객체 스냅 설정, 단축키는 OS, 여섯 번째 CAD 환경 설정, 단축키는 옵션. 본격적인 제도를 하기 전에 이러한 선행 작업을 하시고 난 이후에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겠죠. 지금 저장을 했으니까 두 번째 도면층 설정, 단축키는 LA입니다. LA 엔터를 하시면 스페이스바나 도면층 관리상자가 뜰 건데, 0이라는 도면층이 하나가 존재를 할 겁니다. 새로 만들기 도면층, 새 도면층. 그래서 7개의 도면층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외형선, 엔터를 치시면 도면층이 추가가 되죠. 숨은선, 중심선, 가상선, 치수, 문자, 뷰포트. 그래서 시험에서 요구하는 7개의 도면층을 생성을 하신 다음에, 외형선은 초록색, 숨은선은 노란색, 중심선은 흰색 그대로 놔두고 가상선은 선홍색, 치수는 빨간색, 문자는 흰색 그대로 놔두고 뷰포트는 하늘색으로 설정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 종류, 숨은 선의 컨티뉴스를 클릭해서 로드 불러오겠다. 센터, 컨트롤 키를 누르고 히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팬텀. 센터가 중심선, 히든이 숨은선, 팬텀이 가상선입니다. 이 세 개의 선 종류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 그리고 지금 현재 선택한 도면층은 숨은선이기 때문에 히든을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 종류가 숨은선, 히든으로 바뀝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중심선의 컨티뉴스를 클릭, 센터 확인, 가상선의 컨티뉴스를 클릭, 팬텀 확인. 그리고 도면에서 사용되는 선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선이 외형선이죠. 외형선이 메인이기 때문에 외형선을 클릭하고 현재로 설정, 단추를 눌러서 이 외형선으로 기본적인 선이 그려질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놓으신 다음에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하는 방법은 홈 탭에 도면층 그룹에 이 외형선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 목록 단추를 클릭했을 때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제가 만든 이 도면층 목록이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자 설정, 한영키를 확인하시고 ST 엔터,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아래쪽에 있죠, 굴림. 그리고 적용, 닫기, 치수 설정, D 엔터, 치수 스타일 관리자 창이 떴을 때 수정, 기호 및 화살표 탭에서 중심 표식 없음, 그리고 문자 탭에 문자 색상을 노란색, 맞춤 탭에 축척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축척이란 건 뭐냐면 실제 크기보다 작게 그리는 거를 축척, 크게 그리는 거를 배척, 1대1로 그리는 걸 실척, 현척이라고 하는데, 문제 도면에 이렇게 축척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2분의 1이면 맞춤 탭에 이 축척 사용의 이 설정 값을 2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3분의 1이면 3으로, 4분의 1이면 4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축척 2분의 1이니까 2라고 설정을 하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객체 스냅 설정은 OS 엔터를 하시게 되면은 제도 설정 대화 상자가 뜨는데, 객체 스냅,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연습한 그 방법이나 CAD의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끝중심 4분 교차 연장을 켜놓고 나머지는 꺼놓고 작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중간점을 꺼야 된다라는 거. 중간점을 끄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중간점을 켜면은 더 편리한 제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잘못된 포인트를 찍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간점은 꼭 끄고 작업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CAD의 환경 설정, 옵션, OP 엔터를 하고 엔터를 하시면 옵션 대화 상자가 뜰 건데, 굉장히 많은 옵션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열기 및 저장 탭에 자동 저장 5분 간격으로 저장, 이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응시를 하거나 또 여러분들 연습을 하실 때에도 이건 무슨 기능이냐, 저장을 한번 해 놓으면은 여러분이 따로 저장을 하지 않더라도 5분 간격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바로 복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꼭 이 설정을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이 됐다면 이제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 작년에 문제가 사실 가을까지 굉장히 쉬웠는데, 늦가을부터 한 10월 달부터 문제가 살살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얘기를 하곤 했는데, 2024년 1월 출제된 문제를 보니까 아주 어렵진 않고 뭐 아주 쉽지도 않고 약간의 난이도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거는 이제 작년 말에 나왔던 문제들에 비해서는 약간 쉬워 보입니다. 그 기준은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각도가 주어지는 선을 그릴 때 계산이 쉬운지, 개체 개수라던가, 개체의 개수는 비슷하긴 합니다. 포인트를 딸 때 좀 쉽게 딸 수 있는지, 타원을 그릴 때 좀 어려운, 헷갈리는, 좀 실수를 유발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 문제를 보면은 그렇게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좀 투상을 해보면은, 일단 정면도의 이 받침대, 그 부분이 우측면도의 이 부분이자, 그 다음에 평면도에서 모서리가 이렇게 못따기가 되어 있는 전체의 외곽이
받침 부분일 거고, 그리고 평면도에서 반지름 30일짜리 원이 그려지는데 이 원이 정면도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되면서 우측면도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타원이 그려져 있죠. 이런 식으로 이 타원이 바로 이 원을 가지고 이 정면도의 이 사선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타원이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투사항을 좀 하고 작업을 하시면 포인트를 딸 때 좀 더 쉽게 확신을 가지고 따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42에 126도라는 사선을 가진 이런 형상이 이제 우측면도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될 거고, 그리고 평면도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42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사선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 그리고 정면도의 이 수문선 27, 이 부분이 바로 여기 평면도에선 이 부분이자 우측면도에선 이 사선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투상을 조금 하고 가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각법의 원리에 의해서 전체 일각을 잡을 수 있는지, 즉 정면도와 평면도의 너비가 같고, 그리고 정면도와 우측면도의 높이가 같고, 마지막에 우측면도의 이 폭이 45도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평면도의 거리와 동일한 원리로 이제 값이 이제 똑같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너비가 142, 높이가 108, 폭이 99입니다. 이 세 개의 값이 적용이 돼서 정면도의 아웃라인 사각형, 그 다음에 우측면도의 외곽선 아웃라인 사각형, 그리고 평면도의 마찬가지 아웃라인 사각형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왜? 동일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동일하고, 그리고 이 99라는 값은 우측면도의 폭이기도 하지만 평면도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이기도 합니다. 99.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해서 일각을 먼저 잡고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사각형을 그리는 명령을 활용을 할 겁니다. 그냥 선으로 그려도 되겠지만 알리시 렉탱글로 알리시 빈 공간을 클릭을 한 다음에 치수 D 엔터. 그래서 값이 얼마냐, 너비 길이가 얼마냐, 142 엔터. 그 다음에 폭은 108 엔터.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질 거고, 치수를 뽑았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너비가 142, 높이가 108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이의 거리값은 적당히 띄우시면 됩니다. 적당히란 말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적당히 띄운 다음에 다시 한번 렉탱글 알리시 이 끝점을 찍어서 치수 D 엔터. 이번에는 99, 108이 됩니다. 얼마냐? 길이가 99, 108. 그래서 클릭 하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또 우측면도에 아웃라인이 그려지고, 자, 여기서 또 적당히 선 하나를 그린 다음에 다시 한번 알리시 클릭한 다음에 치수 D 엔터. 평면도의 너비는 14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높이는 99니까 길이가 얼마냐, 142, 그리고 폭은 99.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라인으로 평면도의 아래에서 선 하나, 우측면도의 좌측에서 선 하나, 이 교차점에서 각도 45도짜리 선을 그립니다. 다른 문제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인트를 주고받을 때 정면도와 평면도가 서로 포인트를 주고받고 정면도와 우측면도가 포인트를 주고받는데,
우측면도와 평면도가 포인트를 주고받을 때 바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90도이니까 그 90도의 반절인 45도를 거쳐서 서로 포인트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따기 위해서는 이 45도 선을 그려주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오프셋 명령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렉탱글로 그리면 이렇게 그룹화가 되니까 엑스플로드, X엔터, 분해 명령, 이 사각형 3개를 모두 선택하고 엔터 하시면 분해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편집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자, 어디부터 그릴지는 이제 사실 뭐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일단 정면도 그릴 수 있는 부분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6, 오프셋으로 16만큼 띄우고, 그리고 우측면도도 보니까 동일한 선상에 선이 이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 오프셋으로 16만큼 띄웁니다. 그리고 나서 42, 126도 이 사선을 그릴 거니까 오프셋 42, 라인으로 이제 이 끝점을 찍어서 각도 126도인데 각도 126을 그대로 입력을 해서 그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기서 시작을 할 때 지금 이 선을 그리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 각도를 알아야 그릴 수 있지만 대칭의 원리에 의해서 바로 여기 이 각도가 126도니까 여기도 126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원리에 의해서 사실 계산하면은 180에서 126을 빼면은 54도가 나오겠네요. 측정을 해보면은 이렇게 54도가 나올 건데 결국엔 이렇게 계산해도 126도가 나오니까 그래서 126도로 선을 그린 겁니다. 그러면 도면에 주어진 이 각도가 정확하게 적용이 되겠죠. 각도가 어려운 분들한테는 어렵습니다. 자, 정리를 하고 이제 이 부분은 여기 27이라고 오프셋으로 띄워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프셋으로 27 띄운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 아직은 이 선을 딸 수는 없으니까 지금은 이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이 부분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8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프셋으로 83만큼 띄우는데 자, 이 부분이 처음에 제가 그 안내를 드릴 때 이 원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표현된다. 정면도에선 이 부분, 우측면도에선 이 부분이다 라고 간단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원리에 의해서 일단 원을 먼저 그릴게요. 평면도.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먼저 일방적으로 그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릴 수도 있겠죠. 오프셋으로 37만큼 띄우고 50만큼 띄운 다음에 그 교차점의 반지름 31 원을 그리고 트림으로 정리한 다음에 자, 이 선 두 개는 중심선이니까 선을 선택하고 홈탭에 도면층 그룹에 중심선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선 모양이 바뀌죠. 그리고 나서 이제 라인으로 이 4분점에서 그대로 틀어지지 않게 안 찍혔다. 다시 교차점이 뜰 때 그리고 4분점 그대로 교차점. 그래서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이 선 정리하고 라인으로 중심선. 처음에 선 종류를 지정할 때는 이제 도면층을 사용을 하지만 메뉴를 두 번째는 매치 프롭 MA 엔터 특성 복사 그래서 중심선을 클릭 중심선으로 바꾸고자 하는 선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왕 한 거 지금 정면도
평면도의 못따기 부분을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챔퍼 20이라고 돼 있으니까 단축키는 CHA 엔터, 거리 D 엔터를 하셔도 좋고, 첫 번째 거리값 20 엔터, 두 번째 거리값도 20이니까 그냥 엔터. 그래서 선과 선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못따기가 될 거고, 항상 어떤 특정 부분을 작업을 하면 그 부분이 다른 곳에 포인트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포인트가 바로 어디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하고 되게 비슷하게 내가 그렸네. 그래서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이제 못따기 부분이 여기,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정면도에서는 이 부분이자 우측면도에서는 이렇게 오는 바로 관통하는 이 선이 됩니다. 이 선이. 그리고 트림으로 일단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원 부분으로 여기를 그렸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 부분도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라인으로 4분점에서 45도를 거쳐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4분점에서 45도를 거쳐서 이렇게, 또 중심선도 마찬가지 이렇게. 저는 극좌표 기능을 사용해서 하는데 직교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틀어지지 않게. 그리고 나서 트림으로 정리하고, 정리하시면 이렇게. 헷갈리니까 중심선까지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자, 정리하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59도라고 되어 있는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59도이니까 180에서 59를 빼거나, 아니면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 이렇게 대칭의 원리에 의해서 이 부분이 59도니까 각도 마이너스 59도를 주셔도 좋겠죠. 그래서 라인으로 이 끝점을 찍어서 각도 기호를 넣고 마이너스 59, 아래쪽이 아닌 위쪽으로. 그래서 치수 같은 경우는 각도가 주어지는 치수는 꼭 확인을 해 보십시오.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59도가 나오는지. 이 원리죠. 그래서 트림으로 정리하고, 여기가 지금 이 원 부분, 이 원으로 그려지는 이 부분을 여기서 포인트를 따야 되죠. 맨 위에가 아니라 이렇게. 정리를 마저 해야겠네요. 여기 좀 제가 좀 복잡하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원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자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 포인트가 와서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 끝이 여기여야겠죠. 자, 그리고 그때그때 선 종류를 지정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수문선과 수문선으로 되어 있죠. 수정의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로 이 선을 클릭, 그리고 끊을 점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선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이 선은 수문선으로 이렇게 바꿔주셔야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로 끊어주고, 다시 한번 점에서 끊기로 끊어준 다음에 매치 프로브로 수문선을 지정을 하시면 이렇게 투상도 더 잘 되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은 좀 여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겠네요. 네. 자, 이 선을 그릴 건데 이 부분을 그리기 위해선 지금 여기에 있는 27이라는 이 값이 적용이 되어야겠죠. 오프셋으로 27만큼 띄운 다음에 27이니까, 자, 27을 오프셋을 해서 라인으로 여기서 포인트를 따서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이게 어디냐? 바로 이 지점이 되겠죠. 바로 여기 27도라고 이제 되어 있는 이 포인트. 그래서 이렇게 사선을 그릴 건데 수직을 기준으로 여기가 27도니까 각도를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도냐? 그러면 이 각도를 알면 되니까 다시 이 지점이 이제 시작점이 돼서 이렇게 선을 그릴 건데 수직으로는 마이너스 90도죠. 90도. 그리고 이 각도가 27도니까 90에 27을 더한 각도 몇 도냐? 117도가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각도,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각도, 마이너스 117. 그래서 라인으로 이 끝점을 잘 찍어서 각도 마이너스 117 이렇게 선을 그리고 트림으로 정리, 숨은 선으로 바꿔줍니다. 자, 각도가 주어지는 선을 그릴 때는 그리고 나서 한번 치수를 확인해 보시라고 안내를 드렸죠. 그래서 선과 선을 클릭해서 이렇게 27도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그리면은 그러면 어디를 그릴 수 있냐? 바로 여기서 포인트가 또 이제 나왔으니까 이렇게 갔을 때, 네, 이 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트림으로 정리하고 정리하시면 이 부분 숨은 선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그렸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가는 선이 있겠죠. 그게 바로 이 포인트가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입니다. 즉, 이 포인트가 이렇게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가는 선이 바로 이 선이 되겠죠. 서로 주고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포인트가 있죠. 이 포인트가 쭉 그대로 올라가서 이렇게 이 선 그래서 교차점, 끝점, 교차점 이렇게 왔다 갔다 서로 주고받고. 자, 좀 복잡해지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택해서 지우고, 이건 그냥 지우고, 다음에 선택해서 지우고, 기준을 잡아서 지우면 이렇게 이제 윗부분의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선 종류 바꿔줄까요? 매치 프로브로 숨은 선을 여기 이 선 3개에다가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이 부분의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 자, 42 조건이 주어지는 이 부분, 여기서 선 하나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좀 여유 있게 그린 다음에 거꾸로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 부분,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가서 올라가는 선이 그 위의 선이 되겠죠. 이 부분이. 그리고 나서 이 사선이 이렇게 이어지는 이 끝점에서 선을 포인트를 따서 이렇게 그리시면 모양이 또 끝났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시면 이렇게 정리하고 지우고, 그리고 정리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모양이 나옵니다. 거의 이제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작업이 됐기 때문에 라인으로 여기에서 또 포인트가 생성이 되겠죠. 그 선이 바로 이 선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선. 그리고 이 선이 그려졌으니까 이제 여기 선 종류도 지정할 수 있겠죠.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로 끊어서 웨지 프로. 자, 이제 뭐가 남았냐? 타원이 남았습니다. 타원.
이 원으로 그려야 되니까 도면층을 뷰포트로, 저는 이제 뷰포트로 바꾸는 이유가 선을 많이 그리니까 다른 선과 좀 구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 X라인 수직으로 무한선으로 중심 4분, 중심 4분, 수직으로 선 3개 빠져나갔다가 다시 X라인 수평으로 4분, 중심 4분, 그리고 나서 이제 45도 교차점에서 하나, 둘, 셋, 그리고 이 사선,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을 때 X라인 수평으로 교차점 하나, 둘,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장 명령을 통해서 이어주신 다음에 X라인 수평으로 이렇게, 그러면 선 3개, 3개가 오면서 직사각형 4개의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타원 그리는 명령 일립스 EL 엔터, 양쪽 끝점, 그리고 거리값 이렇게, 그러면 이 타원이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정리하고 연장했던 선도 정리해 주신 다음에 도면층을 다시 외형선으로 바꿔주시고 지워야 될 부분을 지우시면 됩니다. 트림, 단순하게 정리, 정리, 그리고 정리. 자, 선을 잘 보시면 여기 타원이 이 4분점을 기준으로 위에는 숨은선이고 아래는 외형선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로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로 타원을 클릭, 그리고 여기 4분점을 클릭. 그래서 숨은선은 안쪽으로, 외형선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선 종류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빠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좀 모양이 이상한 부분이 있는지, 자, 좀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랜슨 명령, 선을 일정 값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명령 len 증분 de, 어떤 거를, 중심선을, 자, len 엔터, 증분 de, 늘리는 값은 한 4 정도로 주겠습니다. 4 엔터. 그래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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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리고, 클릭, 늘리고, 늘리고, 늘리고. 줄이는 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 그립을 클릭을 해서 방향을 유지를 해서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천하진 않습니다. 틀어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틀어지지 않게 정확하게 잘, 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됐고, 오버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겹쳐있는 객체가 있는지. 오버킬, over, kill. 그래서 객체를 모두 선택하고 엔터, 기본 설정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중복 객체 삭제, 저는 이제 없네요. 자, 여기까지 작업이 되었다면 이제 모범 답안을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폴더에 보면은 이제 모범 답안이 있을 겁니다. 예, 모범 답안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신 다음에 드래그해서 복사 컨트롤 C, 여러분이 작업한 파일에 컨트롤 V 붙여넣기. 모범 답안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고 특성에서 색깔을 바꿔주세요. 선홍색으로, 가장 사용이 안 된 색깔로. 치수는 조금 이따가 넣을 거니까 도면층에서 치수를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검도하는 방법은 M 엔터 무브 명령으로 이렇게 객체를 선택해서 동일한 점을 찍어서 이렇게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일치하고, 평면도 하나씩, 정면도 클릭, 네, 정확히 일치하죠. 그리고 우측면도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확히 다 일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수 넣는 방법은
도면층을 치수로 바꾸신 다음에 나와 있는 이제 치수를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주석에 일단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선형을 클릭해서 끝점과 끝점을 잘 찍어서 27, 끝점, 끝점, 50, 37, 42, 83. 찍을 때 여기 찍는 게 아니라 여기를 찍으셔야 됩니다. 치수선, 치수 보조선은 다른 선들을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16, 그리고 142. 치수는 특별한 게 없어 보이네요. 네, 99, 그리고 108. 이렇게. 그 다음에 27이라는 이 치수는 선형 치수로 끝점, 여기 끝점 클릭하신 다음에 선형으로 여기 옵션 중에 회전 R 클릭, 그래서 회전 각도를 물어볼 때 이 끝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겹쳐지는 부분은 클릭을 하고 컨트롤 숫자 1 특성 창을 띄워서 치수 보조선 2를 꺼주시면 됩니다. 먼저 찍은 쪽이 치수 보조선 1, 나중에 찍은 쪽이 치수 보조선 2가 됩니다. 이제는 각도를 넣을까요? 각도를 클릭을 해서 126도 선과 선 클릭, 그리고 27도, 그 다음에 59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반지름 원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살짝 모자란 거는 이제 나중에 지금 할까요? D 엔터, 재지정, 중심까지 이어지게 하는 게 맞춤 탭에 문자와 화살표 모두를 클릭을 하시고 확인, 닫기. 그리고 나서 이제 주석 패널에 치수 그룹의 업데이트 클릭, 해당하는 반지름 치수를 클릭, 스페이스바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중심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있네. 치수가 네, 챔퍼 20이라는 이 치수는 리드라는 지시선 명령을 이용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리드. 자, LEAD 엔터 지시선. 그러면 시작점이 어디냐? 여기 중간점을 찍어야 되는데 중간점이 찍히지 않으니까 컨트롤 우클릭, 중간점을 클릭, 그래서 중간점이 나타났을 때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를 적당히 조절을 해서 이 모양을 보고 하세요. 클릭, 그리고 이렇게 좌측으로 극좌표를 띄워서 클릭한 다음에 엔터. 그러면 물어봅니다. 뭐라고 값을 입력할 거냐? C 20이라고 챔퍼 2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고 엔터, 엔터. 스페이스바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챔퍼 치수가 치수라기보다는 사실 이러한 표현이 이제 삽입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너무 넓으니까 이 리드 개체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글자를 클릭하고 글자의 그립을 클릭해서 이렇게 끌어주신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2024년 1월 13일 1교시에 나온 CAD 실무능력평가 2급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동안에 꾸준히 연습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